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아이가 만들어 놓은 그 전략에 부모님이 휘말리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수학통역사 주한호입니다. 오늘은 머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너무 공부 안 해요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근데 각각의 부모님들은 내 아이 하나만 키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특별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머리는 괜찮은데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한다 이거죠. 그게 우리 아이만의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7, 80점대 아이들 또는 뭐 저 밑에 중위층이나 하위층 말할 것도 없이 괜찮은 것 같은데 쟤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마 부모님도 그렇고 학원 선생님들도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도 쟤 조금만 공부를 좀 열심히만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머리도 곧잘 되는 것 같고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죠? 특수한 예가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이런 아이들을 이제 부모님이 계속 처음에는 좋은 말로 하시겠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계속 안 들어요. 이제 관계가 악화되고 나중에는 뭐 아이가 얄미울 정도로 이상하게 부모님 시키는 것만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부모님도 이제 나중에 지쳐서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학창시절에 아이가 공부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아이의 공부에 손을 놓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얘기가 아니에요. 학창시절에 공부를 손을 놔버린다면 하루 종일 학교 생활 그 이후의 생활 뭐 할까요? 아이도 하나의 생활인이잖아요. 따라서 아이도 살아야 된다고요. 그 시간을 채워야 돼요. 그러다 보면 아이는 결국은 사회 선행을 합니다. 사회 선행이 뭐죠? 사이에 어른들이 하는 것을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뭐 담배 피고 애들끼리 놀려 다녀서 뭐 얘기 나누고 놀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말하면 학생이 아니라 어른이 하면 아무 문제도 없던 것들인데 학생이 하기 때문에 뭐 비행 청소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학교는 공부를 하는 곳인데 공부가 아닌 것에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야 되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뭔가 인내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곳인데 자칫 부모님이 애가 저렇게 공부하기 싫으면 뭐 아이의 인생도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해서 아이의 인생이 있어서 아이의 뭐를 해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도록 해주지 않고 공부가 아닌 그 방치 상태로 간다면 아이는 부득이 어때요?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하는 거죠. 게다가 요즘에는 최저시급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중등, 고등들이 사회에 나가서 돈 벌 수 있는 게 없어요. 돈 벌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할 게 없고 선한 일을 할 게 없고 생산적인 일을 할 게 없다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학생이 공부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손을 놓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렇게 좀 하면 괜찮은데 안 한 아이들은 얼마든지 공부가 가능하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학원에 가고 막 이러면은 그런 아이들이 꼭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자 보세요. 우선 살펴봐야 될 게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쟤는 머리는 괜찮은데 공부를 안 한다, 노력을 안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마음을 먹게 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먹게 된 거는 뭘까요? 아이의 전략이 있었어요. 아이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전략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가시나요? 아이 잘 보세요. 뭐 얘기하면 안 듣는 척 하다가 자기가 아는 것만 나오면 막 광분해요. 나 이런 거 많이 알고 있다. 무슨 소리예요? 나 관심 두고 이러는 것에서만큼은 적어도 똑똑한 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잘 보세요. 거꾸로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능력을 의심받는 상황. 인간은 그거 못 견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능력은 있는데, 가능성은 있는데 내가 조금 노력을 안 해서 그런 아이를 비치는 거죠. 만약에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런데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이 아이를 혼낼 리가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근데 아이는 이 전략을 못합니다. 괜찮은 사람인데, 얘 하면 되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인데 얘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라고 해주면 선생님이나 엄마로부터 엄청나게 혼나죠. 알아요, 아이. 그러나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능력을 무시당하는 거를 선택하고 그것을 하긴 너무 어려워요, 아이 입장에서. 그래서 나 괜찮은 사람인데 노력 안 해, 그러면서 맨날 혼나는 걸 택한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초등, 중등, 고등에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어때요? 지금 괜찮은 아이인데 노력을 안 하잖아요. 이 전략을 택했다고요. 노력하지 않는 전략을 아이가 택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앞으로 얼마나 지나가도 공부를 계속 못합니다. 왜요? 공부를 안 하는 걸로 전략을 세웠으니까요. 당연히 공부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바꿔야 돼요. 바꾸려면 어떻게 하죠? 자기의 처한 사항을 제대로 인식하고 실력을 키워서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 작업을 지금 수십 년째 한 거고, 그 얘기들을 다 해서 저는 바꾼 겁니다. 아이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다른 결과를 나와요.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이 모든 걸 바꿨죠. 그래서 어떻게 바꾸느냐를 최대한 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아이들을 데리다가 부모님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나 아니면은 조금 선생님이 이제 좋아하는 사람, 권위가 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고 가서 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서심탄하게 너도 공부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이가 공부를 처음부터 안 하려고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몰래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남한테 짠 하고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남 모르게 공부의 시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그 조금 해갖고 공부가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아무도 안 보게 몰래 노력을 했는데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 전략을 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실력이 부족해. 뭐요? 테스트하면 다 나오잖아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거에 따라서 실력을 키워주면 잘하는 거죠. 그게 무슨 비단 수학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과목에 그런 거고요. 항상 메타인지가 돼야죠. 현재 자기의 처한 사항을 알고 실력을 길러주는 거고, 수학의 실력을 길러주는 것은 제가 이제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자꾸 영상들을 찍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수학 잘하려고 하면 딴 거 없습니다. 그 계통학습이라 부족 부분을 다 외워야 돼요. 중학교고 고등학교고 초등 고학년, 초등 저학년 거고 다 메꿔야 되고, 그 외워야 되는 게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크게 얘기하면 연산과 개념이에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부족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연산과 개념을 잡아야 될 거고, 그 연산과 개념을 잡는데 저와 같이 손을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초등 4학년만 넘어가면 부족 부분 연산을 메워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제가 만든 연산 프로그램이 하루에 400문제 풀어요.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당분간 없고요. 그리고 1년, 2년 사이에 초등 거를 끝낸다고요. 부족한 연산을. 이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현직 기본 프로그램들이 없고요. 만약 있다고 해도 맨날 재학년 공부해라, 재학년 공부 1년짜리 프로그램이 있다면 부족 부분 언제 메워요? 그러니까 3학년 거를 1년 내내 공부해. 그럼 1, 2학년 거 언제 메우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우지 않고 3학년 거 하다 보면 1, 2학년 거 저절로 메워질 것이다. 안 메워져요. 프로그램은 그래서 만든 거니까 제 국민 연산을 4학년 이후에는 하세요. 물론 그 이전도 했으면 좋겠지만, 저를 이제 믿지 못한다면 뭐 다른 거를 했다가 오셔도 좋지만, 4학년 넘어가면 제 프로그램 이후에는 연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개념이 준비돼야죠. 기본 실력을 길러놓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개념을 공급하기 위해서 책도 내고 데카르트니 가우스니 하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많이 불만을 갖고 계세요. 그러긴 한데 한 가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개념을 얻을 때 어떠한 개념을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개념 하나만 얘기할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0, 1, 2, 3, 4, 5, 6, 7, 8, 9와 같은 수를 숫자라 한다 라고 가르칩니다. 교과서도 이 방법대로 가르치고 있고, 근데 제가 달라요. 저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숫자는 0, 1, 2, 3, 4, 5, 6, 7, 8, 9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0부터 9까지 똑같은 거 아니냐? 네,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세요. 0, 1, 2, 3, 4 해서 9까지 가는 것을 숫자라고 한다라고 하는 건 뭐죠? 열린 교육입니다. 0부터 9까지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어도 이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거꾸로요. 숫자는 0, 1, 2, 3, 4, 5, 6, 7, 8, 9이다 라고 하면 숫자는 0부터 9까지 이외에는 없는 겁니다. 똑같이 0부터 9까지라고 하더라도 머릿속이 어때요? 명확합니다. 저는 항상 그래. 어떤 정의가 뭐다라고 얘기하지 뭐뭐는 뭐다 이런 식으로 절대 안 합니다. 2, 4, 6, 8과 같은 수를 2의 배수다. 그러면 2, 4, 6, 8 말고도 2의 배수가 있거든요. 근데 2의 배수는 2, 4, 6, 8이라고 하면 틀려요. 중고등학교 가면 다 틀린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숫자는 0부터 9까지 이외에는 숫자가 없어 라고 명확하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거 명확한 거.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전체라고요. 이 전체 속에서 부분을 해나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다. 똑같은 얘기예요. 플러스 부호와 마이너스 부호가 있다가 아니라 저는 부호에는 플러스 부호와 마이너스 부호가 있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부호에는 플러스 부호, 마이너스 부호 이외에는 어때요? 없는 겁니다. 똑같은 노력으로 사고방식이 다른 겁니다. 수학은 숫자는 0부터 9까지 이다라고 하는 거가 정의이고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과서에 정의 없다는 얘기가 부모님 생각에는 막 그런 거죠. 뭔가 좀 있는데? 제 눈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0부터 9까지라고 하는 게 전체고 이 하나하나를 다루면 그 뒤에는 전체 속에서 부분을 다루니까 명확하죠. 또 하나는 명확하니까 자신감을 갖죠.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풀어나가니까 어때요? 성적이 좋아요. 성적이 좋으면 어때요? 실력이 좋아지고요. 실력이 좋아지면 성취감 통해서 행복한 공부를 할 수 있고 지속력이 갖는 거죠. 근데 뭐는 뭐야 라고 하는 1, 2, 3은 숫자야 라고 했을 경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1, 2, 3 말고 또 뭔가 있을지 몰라. 불안하지 않아요? 숫자에는 1, 2, 3들이 있는 거는 상식 아니야? 사람이 이렇게 보면 눈치껏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0부터 9까지 이런 것들은 숫자다라고 하는 교육이 이래요. 이 교육을 쭉 하다 보면 상식을 알아야 되는 것 같고 남들도 다 하니까 눈치 봐야 되는 것 같고 이러한 것은 원래 수학이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수학은 전 세계에 이미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이거 서로 의견들을 모아갖고 이게 맞지 않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숫자는 뭐라고 정해진 겁니다. 숫자는 0, 1, 2, 3, 4, 5, 6, 7, 8, 9 이다와 다시 수는 숫자 또는 기호를 가지고 나타낸 것 이렇게 뭐는 뭐다라고 정의들을 하나하나 다 내려가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랬죠. 모든 수는 양의 의미와 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거는 모든 수는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깔끔해진다. 근데 지금 배우는 건 뭐예요? 양의 의미도 있고 순서의 의미도 있고 라고 가리키면 뭔가 내가 모르는 다양한 게 뭐 있나 보다에 시달리는 거죠. 뭔가 계속 단편적인 것을 공부했는데 전체에 이를 수 있을까요? 아이가? 부분을 해서 전체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수학이 아니고 그렇게 공부하는 건 과학이에요. 조금씩 실력을 쌓아 나가겠다. 그 방향이 어딘지 모르겠다.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수학이 아닙니다. 수학은 이미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갖추고 있어야 될 퍼즐들이 다 있는 거고 이 퍼즐들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해서 하나하나 쫙 맞추는 것이 수학입니다. 빈 도화지에다가 너의 특성과 너의 인생에 맞춰서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가라는 게 수학이 아니에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수학이라는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하나 백지 상태에서 만들어가는 것을 수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전체
퍼즐, 맞춤 퍼즐이 존재하는 것처럼 수학을 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논리적이고 성실하고 인내심 있는 아이로 모든 아이들이 변질되는 겁니다. 변질, 그러니까 나쁜 것처럼 보이네요. 모든 교육의 목표는 변화이고, 아이가 수학과 닮은 논리적이고 성실한 아이들,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수학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학을 변형시키면 안 된다. 수학은 누구도 변형시킬 수 없고 수학자가 만들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수학은 그대로 있고, 아이가 변해서 수학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 성실하고 부족 부분 메우고 논리적인 아이로 됐기 때문에 수학자라면 이미 그런 아이로 변질된 거고 바꿔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수학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면 이 성질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학문을 모든 사람이 돼요. 변호사, 의사, 모든 사람을 어떤 직업에도 다 잘할 수 있고 사회의 생산적인 일꾼으로 거듭나는 거죠. 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아이가 만들어 놓은 그 전략에 부모님이 휘말리신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만든 전략이 좋으면 괜찮은데 그 전략을 가지고 할 때 아이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전략을 바꾸고, 아니면 부모님이 보시고 이 전략이 맞다 그러면 아이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너 정말 노력해봤는데 잘 안 된 거 아니야? 하고 부모님과 같이, 또 그런 집들 많잖아요. 부모님과 사이가 나빠서 멘토 멘티가 안 되는 집도 있지만 사이 좋고 정말 아이가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아이가 있다면 이 영상만으로도 아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머리는 괜찮은데 우리 아이 정말 좋은데, 우리 아이 다 좋죠. 근데 노력 안 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